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개방 명상, 집중 명상에서 명상 조금 설명드리면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그 행위 명상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은 옛날 말로는 집법이라고 하는데 멈추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쉰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 경우에는 욕구 생각을 쉬는 거죠. 욕구 생각을 멈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집중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다. 이것이 뭐 물을 자르듯이 뭐 딱 부러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컨티뉴엄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 집중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다는 것은 zoom in, zoom ou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걷기 명상을 하더라도 발바닥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 집중형 걷기 명상이 되고요. 또 걸으면서도 발바닥의 감각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색깔, 모양, 주변의 새소리, 냄새, 피부에 닿는 바람, 또 온도 이런 그 모든 감각에 열려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개방형 걷기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개방형 명상이 되겠죠. 특히 오늘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행위 명상의 경우에는 개방형 명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줌 아웃. 그러니까 여러 감각에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경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느 하나의 감각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요. 근데 물론 때로 여러분이 이제 호흡 명상, 때때로 호흡 명상할 때는 이제 집중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감각 중에 몸 중에서도 호흡과 관련된 코끝이나 혹은 배, 가슴 주변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초점을 두게 되니까 그건 훨씬 더 집중형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개방형 명상, 행위 명상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위 명상은 모든 행위가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요.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명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술, bear attention, 순수한 주의를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bear attention을 못 해요. 그럼 뭐를 하죠? 배어하지 않은 attention을 하죠. 즉 심리학에서는 탑다운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바텀업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알아요. 특히 인지 심리학자들은 알아요. 우리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believing is seeing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탑다운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리고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좀 농을 하려고 무학대사에게 내 눈에는 당신이 돼지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의 눈에는 당신이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미안하잖아. 내 농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그 왕 앞에서도 그걸 농을 또 농으로 받을 수 있는 대단한 기계가 있는 분이신데 재미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여러분 생활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땐 세상이 다 어둡잖아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가요? 여러분이 불안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가요? 여러분이 마음에 화가 차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 탑다운으로 우리 구성주의 앞에서 배웠죠. 자기가 결국은 만들어서 경험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내부를 안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게 이런 마음 기술을 연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죠. 어찌 보면 내려놓는 훈련, 비우는 훈련. 저는 쉽게 표현해서 쉰다라는 표현을 쓰죠. 쉬는 훈련. 그러니까 탑다운 하지 않고 바텀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자주 볼펜이 등장합니다만 볼펜을 보면 볼펜만 보는 거죠. 볼펜만 본다는 건 뭘 말하죠? 볼펜의 감각을 보는 거죠. 여기에 나의 욕구나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갖고 싶다 어떻다 뭐 이런 욕구 생각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기 어렵죠. 왜? 습관적으로 우리는
탑다운 프로세싱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탑다운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쓰면 좋죠.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류를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걸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훈련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 탑다운 프로세싱이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 또 장점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후회와 원망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걱정만 하면서 현재를 소진해 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상 훈련을 통해서 이 욕구 생각을 쉬는 훈련을 하는 거죠. 호흡 명상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할 때 깨어서 그 bear attention, 순수한 주의의 명상 기술을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행위 많지 않습니까? 늘 일어나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걷고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행위죠. 근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버렸어요. 자동화되게 되면은 주의 자원이, 정신 자원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잉여주의, 남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잉여주의를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 원망, 미래를 걱정하는 데 보내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혹은 잡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잡생각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볼 때 이 행위 명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삶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명상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어찌 보면 참 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왜? 우리가 습관이 있습니다. 늘 하던 습관이 있어요. 이를 닦을 때 하던 습관이 있고 샤워할 때 습관이 있고 설거지할 때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벗어나는 새로운 그 행동을 또 새로운 마음 쓰는 그런 것을 학습하는 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와주는 말씀을 제가 여기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책에 그 올해 나온 마음 챙긴 긍정심리 훈련 워크북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행위를 하실 때 쉰다가 중요하다고 했죠. 쉰다가 정말 그 명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쉰다의 마음 자세면 돼요. 문득 언제나 여러분이 문득 쉰다가 된다면 언제나 명상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문득 쉰다가 되신다면 아주 훌륭하죠. 이 쉰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중심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대체로 다 목적 중심이에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까지 걸어간다. 지하철에 가기 위해서 걷는 거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그 결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를 닦을 때도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 목표 상태, 그 목적에 초점을 두고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하는데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목적을 갖고 하지. 또 지하철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은 그 지하철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거고. 이를 닦는 것도 이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 갖고 닦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목적을 안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꽂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꽂혀 있게 되면 어떤 마음 상태냐면은 과정은 짧을수록 좋아요. 과정이 없으면 더욱 좋아요. 설거지도 순간적으로 누가 해주면 좋아요. 순간적으로 기계가 해버리거나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이 닦는 것도 그냥 칫솔만 딱 대면 순간적으로 한 10초 내에 그냥 이를 한번 깨끗이 닦아버리면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목적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결과에 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를 닦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릇 전체가 전부 깨끗하게 닦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늘 목적에 가 있게 되면 이 닦는 과정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닦아버리려고 하고 이 닦는 과정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앞에 그 주방 앞 그 설거지대 앞에 그 모니터가 있어갖고 TV 보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잡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정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적 중심 행위를 내려놓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할 뿐, 이 닦을 때는 이 닦을 뿐이죠.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 걸어갈 때는요. 걸어갈 뿐이죠. 걸어가다 보면 도착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지하철역에. 그릇을 닦다 보면 다 닦여 있어요. 닦다 보면. 이를 이렇게 닦다 보면 깨끗하게 닦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지금 매 순간순간 내가 내 행위에 집중할 뿐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깨어서 감각을 온전히 느끼게 되면 잡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그냥 감각의 문을 열어서 감각이 쭉 들어오다 보면 욕구 생각이 내려가잖아요. 욕구 생각이 내려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 명상, 이 닦을 때는 이 닦는 명상. 호흡 명상한다고 각 잡고 앉아가지고 호흡 감각을 바라보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호흡 명상하면서도 호흡 감각이 내 의식 공간을 채우니까 욕구 생각이 내려가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할 때 쉰다의 자세를 하시면서 그 명상을 하시면 행위 명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요. 아, 나 이제부터 이제 명상을 배울 거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이런 그 설거지 명상해야지 이런 게 자칫 그 숙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직 할 뿐으로 그냥 한다는 자세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유를 가지고 한다. 이것도 다 목적 중심 행위랑 관련된 건데요.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거 음미한다. 이 닦는 것도 내가 음미한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과정에 더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주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bear attention, 순수한 주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탑다운적인 욕구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바텀업의 bear attentio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쉰다. 오직 할 뿐. 천천히 좀 음미하듯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목적적인 그런 목적 지향성을 좀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처음 하듯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만 매일 똑같은 시리얼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김치를 먹는다면 매일 똑같은 김치입니까? 밥을 먹으면 맨날 똑같은 밥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제 먹은 밥은 벌써 없어졌어요. 내일 올 밥은 아직 있지도 않고. 처음 만나는 쌀이에요. 어디서 온 쌀인지 모르죠.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이천에서 왔을까요? 강원도 어디서 왔을까요? 모르죠. 매일 새로운 쌀이죠. 새로운 밥이고.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몸이고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새로운 것입니다. 이 닦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새로운 곳. 어제의 공간이 아니죠. 조금 전의 공간도 아니고요. 조금 전의 욕실도 아닙니다. 칫솔도 아까 닦을 때의 칫솔이 아니죠.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똑같다면 어떻게 10년 전의 모습은 어디 갔어요? 매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임할 때에 늘 하던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듯이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 순수한 주의를 보내는 게 요체인데 이 습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습관을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마지막 하듯이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뭐 대단한 도인들은 자기가 지구를 떠날 날을 미리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지구를 떠날 날이구나. 그러면 오늘의 이닫기가 어떻겠어요? 지구에서의 마지막 이닫기구나. 지구에서의 마지막 샤워구나. 지구에서의 마지막 식사구나.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잡생각할 여유가 잡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온전히 끼어 있을 수 있겠죠. 이런저런 것들이 꼭 이런 식으로 하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게 되면 요체는 bear attention, 순수한 주의를 연마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거 하나가 자기한테 그 잡생각을 탑다운적인 프로세싱을 위아래로의 처리를 내려놓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다 됩니다. 꽝 잡는 것이 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음 하듯이 혹은 마지막 경험하듯이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행동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늘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짧을수록 좋고 생략되면 더 좋고 결과만 잡으면 되니까요. 네,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데 조금 느리게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좀 쉰다의 자세, 천천히 음미한다는 자세, 남은 들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칫솔 치약 이 닦으러 가서도 칫솔을 또 천천히 잡아보고 치약도 천천히 잡아서 치약을 천천히 짜보고 그런 것이 물론 행위명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해야 행위명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늘 빠르게 목적 중심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어떻게 해도 조금 이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느리게 한번 하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느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습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느리게 하면 좋겠어요. 아까 여유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침에 너무 바쁠 때는 그렇게 이닫기 명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평소에 이닫기를 2분 만에 했다면 한 3분 정도의 이닫기 시간을 두겠다. 식사를 한 뭐 5분, 10분 했다 그러면 한 10분, 15분 정도 하겠다. 뭐 약간의 여유를 한 1, 2분이라도 조금 더 여유를 두겠다. 뭐 지하철까지 가는데 뭐 10분에 갔다 그러면 11분, 12분에 가겠다. 한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런 여유. 좀 느리게 한번 해본다. 일부러 꼭 그래야 행위 명사의 뜻은 아닙니다. 네. 그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움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다 보면 그 쉰다의 감을 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좀 빨리 걸어도 괜찮습니다. 또 때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좋아요. 이 습관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주의를 못 줘. 너무 그 자동화되어 버렸어요. 자동화되어 버려 가지고 그 행위 하나하나의 과정을 못 보는 거죠. 그럴 때 한번 다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해보세요. 왼손으로 도구를 써보고. 혹은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바지 입을 때 어느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갑니까? 두 다리를 한꺼번에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나? 폴짝 떼어서 바지 입습니까? 한 다리씩 넣죠? 어느 다리 먼저 넣어요? 아시나요? 네. 모르시면 다음에 한번 바지를 입어보세요. 바지 입을 때 만약에 왼다리를 먼저 넣는다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위 명상으로 그 바지 입는 행위를 명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한번 반대로 오른다리를 먼저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왼다리 놓고. 행위가 평소와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bear attention으로 지금 여기에 주의를 두게 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런저런 그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죠.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해야 행위명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때로는 속으로 감각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를 닦다가 처음에는 이제 감각에 집중하다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잖아요. 과거로 혹은 미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 이런 말이 간간히 감각 이런 말이 지금 여기에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bear attention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 또 속으로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 쉰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어디선가 쉰다. 이런 말이 들린대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도 앞으로 그럴까요? 쉰다. 어디선가 쉰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쉰다. 그게 하나의 리마인딩 해주는 단서 역할을 해주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려고 할 때 쉰다. 스마트폰 보기 전에 잠시 내 몸 감각을 느껴본다거나 호흡 감각을 느껴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쉰다. 혹은 문득 제가 잘 쓰는 용어 아닙니까? 문득, 툭, 슬쩍, 무심히, 스위치 오프 이런 것하고 명상 상태를 연합. 파브로프의 개가 딸랑딸랑 소리와 그 먹이 먹는 것을 음식을 연합하듯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해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쉰다라고만 해도 그 명상 상태가 쉽게 드러날 수 있죠. 혹은 문득, 툭, 슬쩍, 무심히, 스위치 오프 이런 거랑 자꾸 연합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사 이론도 좀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마음에 어떤 나가 많이 활동하냐면은 매우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공지향적인 나가 아주 마음의 무대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막 협박도 하고 윽박지르고 그래요. 많은 애들이 속에서 울고 막 때로는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애를 좀 달래줘야 돼요. 그런 애를 달래주지 않으면 명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뭐 한각이 무슨 감각이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생각을 잘해야 돼.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다 좋은 말이죠.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쉴 줄 아는 기술을 활용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중간중간 쉬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육도 계속 쓰면 피로해지잖아요. 좀 쉬어져야 잘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야, 열심히 일했잖아.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 닦는 시간에는 온전히 쉬자. 야, 너도 좀 쉬어. 생각아, 너도 좀 쉬어라. 이 닦는 시간만이라도. 설거지 시간만이라도. 걷는 시간만이라도 쉬어도 돼. 그러면 네가 더 잘 일할 수 있다. 네가 더 잘 공부할 수 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성공지향적이고 효율지향적인 그런 주로 현대인의 마음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나가 조금은 좀 마음을 풀고 그래? 그러면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얘가 협조를 해줘야 이닦기도 명상으로 할 수 있고 먹기도 명상으로 할 수 있고 설거지도 명상으로 할 수 있고 걷기도 명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명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사 이론을 활용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그런 나를 조금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연결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보시기 바래요. 써서 붙여놓기 바래요. 이 욕실 거울 혹은 여러분이 일하는 모니터 옆에 혹은 자주 다니는 문 앞에 눈높이에 붙이세요.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감각. 딱 보는 순간 그렇지 감각. 그래 감각. 내가 좀 생각에 빠졌구나.
감각.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지금 과거에 가 있네, 미래가 있네. 지금 여기. 쉰다. 쉰다. 이 닦으러 갈 때도 이 닦으러 갔다가도 나 지금 쉬러 가는 거야. 그 태도가. 이 닦으러 갈 때 빨리 이 닦고 버려야지. 빨리 설거지해 버려야지. 빨리 먹어버려야지. 뭐 해버려야지가 아니라 쉬는 시간이야. 이 닦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그 일상에 늘 하는 그 행위를 쉰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미 이런 걸 보면 떠오르잖아요. 이 감각이 무슨 감각인가? 마치 처음 만난 감각처럼 샤워하면서도 모든 행위를 이렇게 음미하듯이 혹은 천천히 물론 느긋이란 단어가 좋으면 느긋이라도 좋아요. 느긋하게 여유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써 붙이십시오. 또 무심이라는 표현이 참 좋다. 그럼 무심히 이를 닦고 무심히 설거지를 하고 무심히 걷고 뭐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행위 명상과 관련해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렸습니다.